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0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얀머리님, 진행해야죠! 라고 그렇습니다. 조명원님, 좋습니다. 추진하시면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제가 고발인단 제가 모집할게요.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소고발 못 믿고 해도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한동훈은 당해봐야 돼요. 그래도 당해봐야 돼요. 안 되면 민사소송이라도 하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마이너스 경제 성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숨기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자, 언론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2.6%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2.6% 성장했다는 겁니다. 다른 때보다 성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성장을 하긴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마이너스입니다. 핑계거리를 대면 어찌어찌 2.6%가 성장했다라고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1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까였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검찰들 난리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조용하네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숨긴 진실, 지난해에도 올해도 마이너스. 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6%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까요? 실제로 보도 보면 그렇습니다. 2022년은 2.6% 성장률로 다시 내려앉았다. 2.6%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거 언론 보도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2.6%가 돼 있어요. 자, 지난해 1, 4분기 0.6, 0.7, 0.3 그래서 3, 4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무려 3.1%였는데 4, 4분기에 확 주저앉으면서 1.4%가 됐고 연간 경제 성장률은 2.6%. 2.6%가 성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면 2.6% 성장한 거 맞잖아. 진짜로 그럴까요? 자, 지난 4월 말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32,811달러, 32,811달러인데 그래서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게 지난 4월 말에 난 기사입니다. 야, 그래? 대만이 우리보다 올라간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2.6% 성장을 해도 대만한테 역전을 당한 거였어? 자, 확인해 볼게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18년 만에 GDP가 추월됐다는 둥, GDP 18년 만에 추월당한 대한민국이라는 둥, 이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 자, 그래프도 나왔네. 그래프, 이게 파란색, 이게 대만이에요. 대만 쭉 이렇게 오다가 자, 2020년에 이게 격차가 줄더니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GDP가 높았어. 그런데 갑자기 2021년 GDP가 2022년에 확 꺾어졌네. 그죠? 꺾어졌네. 이렇게 올라가야지 증가인데 이렇게 꺾어졌네. 보이시죠? 자,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그 국민소득은 35,00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난 2022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달러. 2021년에는 35,000달러, 22년에는 32,000달러. 3,000달러가 줄었네? 10% 가까이 줄었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어떻게 2.6%가 성장했다고 나오지? 줄었는데 어떻게 성장했다고 나오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기사가 꽤 많이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GDP가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었는데, 예. 자, 그래서 2021년에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네? 우리가 꺾였는데 대만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만보다 못하게 됐네? 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기사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2.6% 성장했다며. 성장했는데 왜 여기서 꺾이지? 꺾이면 안 되잖아, 성장했으면.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요, 원화 기준으로는 성장한 게 맞아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떨어졌습니다. 1인당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하면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빠졌네. 무려 2,700달러 정도가 빠졌네. 계산해보니까 9% 정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9%가 된 겁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 깎아먹었다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거를 바득바득 원화 표시로 바꾸니까 2.6%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달러 기준, 외화 기준을 하니까 꺾어졌네. 왜 외화 기준을 해야 되냐면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같은 윗장에서 볼 때 우리가 더 줄어든 거 아니야, 소득이. 그죠?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난리 났을걸? 근데 지금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나 됐다는 거 보도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9%나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7.7%라고 돼 있네.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7.7% 됐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화 표시로 하자면은 오른 게 맞는데 마이너스네. 야.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2.6% 실제로는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이거를 정상적인 언론사 같으면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성장한 게 맞는데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무려 7.7%나 깎였더라. 이거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 3분기까지 성장하고 있다가 4분기에 죄송합니다. 열받아가지고 1, 2, 3분기에 성장하고 있다가 4분기에 들어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성장률이 이렇게 빠졌다면 이거
사실 문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윤석열 때부터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점부터 지지율이 경제 성장률이 빠졌다는 게 명백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론들은 정말 원화 기준으로 성장한 거니까 성장은 성장이야 라고 입을 다물었을까요? 아니면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느 쪽을 선택을 한 건 둘째 치더라도 지금처럼 침묵을 지켰을까요? 자, 문제는요, 내년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고 원화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가 작년에 적자가 많이 생겼죠. 500억 달러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700억 달러, 점점 그 적자 폭이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비싸. 자, 그러니까 이 달러를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걷어들여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1,100원 그 달러 가격이 1,000원당 1달러 가격이 아니 1달러당 가격이 1,150원 뭐 그 정도였는데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1,300원씩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6%는 올라봤자 그만큼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무역수지 적자와 금리 역전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달러가 유출됐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있죠. 문제는 올해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는요, 올해 지난해보다 더 크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벌써 지금 뭐 한 300억 달러 적자가 나네, 400억 달러 적자가 나네.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예측치에 보면 예측치로는 올해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안 좋은 전망마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금리 차, 금리 역진 현상도 올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금리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 상태가 좀 있는데 공공요금이 전체적인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 국면인데 안 올려.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습니다. 국내에 투자됐던 외국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은요. 국내에 있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은행에 있던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원화가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시장에 돌아야 다녀야 될 원화, 돈의 숫자가 줄어요. 그죠? 시장에서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가져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시장에 돌아다녀야 되는 현금수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현금이 줄어든다는 건 뭘 말한다? 인플레이,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대처를 못하고 있죠. 금리 역전 때문에 이 상황은 더 심해질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올해가 더 위험하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안 좋으냐? 많이 안 좋지 뭐. 지금 이건 얼마나 안 좋으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되게 심각한 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 수가 54조 원이에요.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재정 적자가 54조 원. 문재인 정부 때 1년 내내 재정 적자가 있어도 재정 적자 총 합이 40조 원이 제일 많았을 때고요. 5년 평균을 따지면 3, 4조 정도 적자를 본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들어오자마자 지금 올해 지금 반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반년도 안 됐네. 5달밖에 안 지났는데 54조 원이 지금 적자가 났어요. 어쩌려고 그래. 올 연말까지 적어도 70조 원의 적자가 날 거라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2배 가까운 적자가 난 거예요. 뭐 맨날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파탄을 내가지고 어쨌다고 하더니 진짜 재정 파탄된 거는 윤석열 진 거야.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계속 심해야 더 악화될 거예요. 금리 역전 계속 될 겁니다. 재정 적자까지 지금 추가가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붕괴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가 붕괴하는, 일순간에 붕괴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지는 경제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없는 상황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와장창 무너져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거지. 경제 전문가들 중에 되게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약간 과장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특히 지금 재정적자 상황을 보면서 과장이 절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와중에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미국 가가지고 무기 사오고 이 와중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나 받아 처먹고 아휴 진짜. 그런데 지지율이 36%? 지지율이 또 오른다고? 야, 이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메조키스트인가? 아, 나 진짜 탄압받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인가? 나라 팔아먹는 모습 보는 게 즐겁나? 참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피리아님,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 사문난정님이군요.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하셨고, 앞으로 위기가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이게 막막해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걸, 참. 이게, 우리가 윤석열이 저렇게 그 깽판을 치면은, 그래, 우리가 뭐 다시 정권 찾아올 수 있겠어. 그래, 잘해, 그래, 깽판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기라는 게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IMF 때 봤잖아요. 일순간에 갑자기 와장창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말 국가로부터 혜택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국민들이 참 차곡차곡 금반지 빼가지고 나라 살려놨더니 참 이렇게 또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데
나라 말아먹는 걸 뻔히 보면서도 지지율이 30%가 넘는 걸 보면은 속에 천불이 납니다. 누구 말 맞다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 그러더니 진짜 나라 팔아먹는 거를 보면서도 찍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글쎄 뭐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길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전 세계가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장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표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참, 이 와중에 참 미국 무기 사주고 참 지 혼자 기분 내고 있는 거지. 예? 지 혼자 노래 부르고 지 혼자 나 진짜 아우 열받아 씨. 야, 참. 이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쿨피님 들어오셨네요. 예. 늦게 인사하셔서 죄송하다고요. 아유,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전기료 가스료 또 올린대잖아. 왜 전기료 가스를 올리겠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빵꾸가 나니까 그거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아 진짜 씨.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씨. 지는 미국 가가지고 기분 내고 있고 아이고. 아니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또 왜 나라 꼴이 거덜이 나고 있는데 윤석열이 지는 혼자서 신선 노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수습할 때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열받으면 우리 아크로비스타 압류합시다 진짜. 아우 진짜. 예, 오밤중의 뉴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뭐 1시 8분이 지나고 있네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뭐 1시간 47분 정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네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 넘어서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피곤하고요. 저도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더 많습니다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